자, 데이터베이스는 별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싶은데 그 저장하고 싶은 정보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요. 테이블은 지금 앞에 보이는 엑셀, 여기 보이는 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커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액세스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MS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이런 것만 아는데 액세스라고 해서 얘도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사용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면 가장 많이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게 액세스DB고요. 뭐 이미 혹시 커머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그대로 그냥 오라클로 가져오시면 돼요. 물론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를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정보를 저장하고 싶은데 이름, 생일, 휴대폰 번호 자 이런 걸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이라는 걸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테이블의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표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명의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명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한 라인을 레코드라고 부르고 행이라고 부르고 로우라고 부르고 용어가 여러 가지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은 표 형식이고 거기에 한 줄씩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방식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저장되는 내용이 한 명, 두 명, 네 명,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명이 저장될 겁니다. 근데 여기 홍길동이 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죠.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은 나중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해서 꺼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축하는 이유는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저축하는 거라고요. 저장의 목적은 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저장이 됐을 경우에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돼 있으니까 홍길동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했을 때 두 개가 나와 버릴 거예요. 근데 어떤 정보가 홍길동 거냐? 진짜 홍길동이냐?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면 하나 버리면 되겠죠. 그냥 홍길동을 찾아서 두 개의 정보가 나왔을 때 뭐야 정보가 똑같네? 그럼 하나 버려? 그리고 하나 쓰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잘 보시면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건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유일합니까? 세상에 한 명만 존재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사람 이름이 겹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완전히 동일한 정보가 아니라 생일도 달라. 얘는 11년도, 번호도 얘는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첫 번째 홍길동이랑 두 번째 홍길동이랑 어떻게 구분을 하죠? 동일한 이름일 경우에 생년월일이라는 걸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식별을 해도 되지만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떤 개념을 추가하게 되냐면 자, 데이터베이스 세상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PK라고 하는 게 있어요. PK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플레이어 키는 아니고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한글로는 기본 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본 키가 뭐냐? 여기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이 행들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같은 홍길동이라도 회원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해서 번호를 갖고 찾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름이 겹치더라도 이 홍길동과 이 홍길동은 다른 홍길동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 중에서 이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은 전부 고유해야 된다.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키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 키의 성질을 갖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하면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인데 거기에 고유한 구분을 위해서 PK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테이블을 만들 때 PK를 다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여기다가 홍길동이 시험 봤던 과목에 성적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경우에 이런 게 더 필요할 수 있죠.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홍길동의 국어 점수가 100점이다. 수학 점수는 얼마다. 영어는 얼마다. 이런 식의 점수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점수가 저장이 될 수 있겠죠. 홍길동이 시험 봤던 점수들이.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점수가 항상 국어, 수학, 영어라면 괜찮아요. 이렇게 저장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과목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만 시험을 봤을 수도 있고 뭐 누군 영어를 안 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면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과목, 점수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국어 점수 이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놓고도 별로 큰 의미를 가지진 못할 것 같지만 만약에 이 1번 홍길동이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영어 점수라고 해서 들어가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일단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조건, 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제약 조건에서 문제가 생기죠. 이 PK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PK라는 걸 신경 쓰지 말고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장할 수 있겠죠? 이런 규칙이 없으니까 그냥 저장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저장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면 일단 홍길동이 여러 번 들어갑니다. 똑같은 데이터가. 물론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봤을 땐 똑같은 데이터로 취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어떤 홍길동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국어라고 하는 이 시험 점수가 홍길동 것뿐만이 아니라 이순신 게 또 추가될 수도 있겠죠. 얘도 시험을 봤어. 국어 점수. 홍길동의 국어 점수, 이순신의 국어 점수. 국어라는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 국어. 시험을 볼 때마다 들어갈 수도 있죠. 사람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의미 있게 잘 저장한 것 같지만 이걸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테이블 전체 모양을 보면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값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줄여주고자 테이블 구조를 잘 설정해 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냐? 우리가 사용할 오라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게 뭐냐? 테이블들을 여러 개 생성해서 관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제가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이제. 자, 이건 회원에 대한 정보 또는 학생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과목의 점수를 저장해야 된다면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얘도 PK 번호를 하나 주고 과목명, 점수 이런 걸 둬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제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과목이 누구의 점수인지 자, 학생 번호라고 foreign key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얘가 PK가 되고요. 테이블을 분할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여기다가 한 번에 다 저장해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두 테이블로 나눠보자.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면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세 번째 과목 이렇게 해서 그냥 과목 정보에 대한 이 점수 정보에 대한 순서대로 쭉 들어가고요. 과목 이름에 국어 점수가 100점인 녀석이 있는데 그게 누구 거냐면 1번 학생 거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또 국어 점수가 들어가는데 그 국어 점수가 90점이고 이건 누구 점수냐면 2번 학생의 점수다. 그래서 foreign key, 외부 키, 외래 키, 참조 키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올 데이터는 참조하고 있는 이 컬럼에 존재하는 값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이 점수가 누구 것인지 식별이 가능하다. 이 번호가 없으면 1번 점수가 누구 건지 모르고 2번 점수도 누구 건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foreign key라고 하는 제약을 하나 만들어서 이 테이블에 들어가는 한 행이 누구와 관련된 데이터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foreign key고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PK 값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중복 데이터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이 되는데 중복 데이터가 들어가죠 이건. 100점이 여러 번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타당해요. 너도 100점 나도 100점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너 국어? 나도 국어.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뭘 하냐면 과목에 관련된 테이블만 따로 뺍니다 또. 전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과목까지 작업해 보는 거. 이렇게 두 개만 두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런 식으로 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과목명을 여기다 중복으로 써놓는 게 아니라 과목 번호를 또 foreign ke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가 국어 점수면 1번이라고 쓰고 얘도 1번이라고 쓰고 3번에 대한 점수가 뭐 77점이다. 누구 학생이다? 1번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PK가 되겠죠. 그래서 과목 번호는 과목 테이블에 얘를 참조하고 학생 번호는 학생 테이블에 번호를 참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줄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건 점수 테이블일 텐데 1번에 해당하는 이 점수가 누구의 점수인지 알아내고 싶다면 학생 번호를 참조해서 1번 학생의 정보를 보고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 점수는 1번 학생의 점수야 라고 했으니까 그 학생 이름이 뭔데? 홍길동이야. 야 근데 이거 100점이 과목이 무슨 과목이지? 1번 과목이네. 야 1번 과목은 뭐야? 그러면 참조해서 다른 테이블에 가보면 그 테이블의 정보를 통해서 원하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중복된 데이터를 줄이고 관리가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죠. 학생 테이블이 있으면 점수 테이블이 있는데 과목 테이블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학생 테이블에 학생이 한 명 있다면 점수를 몇 개, 한 개 이상 가질 수 있죠. 홍길동 한 명이 과목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점수 여러 개를 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학생 한 명이 점수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학생은 반드시 있을 거고요. 점수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과목 테이블에서 점수를 바라봤을 때 과목은 하나씩밖에 없죠. 과목 하나가 여러 점수를 가질 수 있네요.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점수 입장에서는 하나인 거고 과목 하나당 점수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데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관계 표현을 합니다. 이 개념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저게 뭔 소린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결국은 그냥 이런 표대기들을 가지고 관계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 저장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데이터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저장도 좀 구조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오라클은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는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저 학생 정보부터 한번 표현을 같이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 써볼게요. create table info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실습할 때 info가 있으셨으면 drop table info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rop table info에서 싹 지워버리세요. 어차피 연습용이니까. 그 다음에 create table 자 이게 작성하실 때 SQL 플러스에서 작업할 때는 엔터를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쳐버리잖아요. 그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어서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잘못 엔터를 치면 또 거기 이어서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세미콜론이 나올 때까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 내가 적어야 되는데 쌍따옴표를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안 적고 그냥 진행을 해버렸어. 그럼 저 위에 건 수정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미콜론으로 그냥 나와버리고 다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 메모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쿼리를 작성을 하는 거죠. create table info다 num number 이름은 문자열을 저장해야 되니까 bachat2 이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마다 다른데 오라클은 문자열을 저장할 때 bachat2라는 걸 쓰도록 하고 있어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쓰시면 그냥 bachat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지금 결국은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가 뭔지 여기 들어갈 데이터가 뭔지 요 제목들 써주고 여기 들어갈 자료형들 써주고 있는 거죠. 그게 테이블을 정의하는 거예요. 생일,
생일은 날짜를 저장하는데 자바에서 날짜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이 있죠. 데이트나 캘린더 또는 로컬 데이트 타임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얘도 날짜를 저장하는 자료형이 따로 있는 겁니다. 데이트를 쓰거나 또는 타임 스탬프라는 걸 사용을 해요. 시간이 년, 월, 일, 시, 분, 초,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사용할 거면 데이트를 쓰고요. 밀리초, 더 자세한 시간까지 필요로 한다면 타임 스탬프라는 걸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생일만 저장하면 되니까 데이트라고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이것도 문자열로 이만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여기에 한 가지 개념을 추가하죠. 프라이머리 키라고 추가를 하면 이제 num에 들어가는 값은 빈 값이 들어갈 수 없고요. 그 빈 값이라는 의미는 널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not null 그러면 비어 있을 수 없다. 프라이머리 키다. 이게 기본 키다. 그 다음에 foreign 키라고 하면 이건 참조 키다. 이런 제약 조건을 얘기합니다. 제약 조건이라는 건 법이에요. 법. 규칙을 만드는 거. 프라이머리 키의 제약 조건은 num에 들어가는 값은 not null이다. 빈 값이 들어갈 수 없다. 플러스 고유해야 된다 해서 unique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unique라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는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른 테이블에서 이걸 참조하는 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CMD 창에서도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지금 만들어진 테이블은 SQL 디벨로퍼에서 이 테이블을 새로 고치면서 테이블 누르고 F5를 누르거나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info라는 테이블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현재 이 테이블에는 데이터를 눌렀을 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것처럼 데이터 저장해 볼까요? insert, into 어디에 데이터를 넣을 거냐? info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거고 그때 info 테이블에 num이라는 컬럼과 name이라는 컬럼과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폰에다가 그리고 verse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거다. values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니? 1, 그 다음에 홍길동,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날짜.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 SQL 구문을 작성할 때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한 녀석은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문자열이 아니라 이건 식별자예요. 변수라면 변수 이름 같은 지금 테이블 이름을 식별자로 info라고 쌍따옴표로 묶어준 거고 컬럼의 이름들 있죠? 쌍따옴표로 묶어놓은 컬럼의 이름들 저것들이 전부 식별자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문자열을 표현하고 싶으면 홀다운표로 묶어놔야만 이게 문자열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은 지금 날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 형태여야 하는데 이 데이트 형태는 이 형식만 맞춰주면 알아서 데이트 자료로 저장이 돼요. 자동 형변환이 가능합니다. 숫자도 만약에 이런 1도 만약에 문자열을 저장해야 되는 곳에 1을 넣으면 알아서 문자열 1로 들어가고요.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문자열로 이렇게 1을 잡았다 그러면 얘도 숫자로 변환돼서 들어가집니다. 변환이 가능한 애들은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 변환이 불가능한 애들은 에러를 발생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행이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요 저장할 컬럼을 순서를 정했어요. 그 순서에 맞게끔 원하는 데이터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없이 다 집어넣겠다. 한 번에. 이제 부분적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생일은 안 집어넣을 거였어요. 그럼 생일 빼고 삽입도 가능해요. 내가 인설트 할 때 인설트 하고자 하는 컬럼을 명시해 주고 그 컬럼에 맞는 데이터를 쭉 나열해 주면서 저장하도록 쿼리문을 작성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다 넣고 싶다. insert into info에서 다 넣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냥 컬럼 선택 없이 values 하고 나서 정의된 컬럼 순서대로 데이터를 나열해주면 다 들어갑니다. 2번 임꺽정이다. 그리고 생일은 1999년 1월 1일이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럼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컬럼을 순서대로 매칭시켜서 데이터를 써주셔야 인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조회하는 용도로 select라는 쿼리를 쓰죠. select 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정보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 넘버랑 name만 보고 싶어. from info라는 테이블로부터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컬럼을 정했죠. 그리고 그 컬럼을 정했을 때 조건을 줘서 번호가 1번인 것만 가져오게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 SQL 플러스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창구를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다가 이런 질의를 전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전달하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해당 질의를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죠, 언어. 누구랑 소통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select 별 from info 그러면 이 별은 모든 컬럼을 선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컬럼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수 있는 베이스가 깔린 거거든요. 근데 조심할 거. 분명히 SQL 플러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근데 SQL 디벨로퍼에서 그대로 이어서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 녀석을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여기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select 분명히 테이블이 있는데 쿼리를 전송해보면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SQL 플러스로 접속을 했고 SQL 디벨로퍼로 이렇게 접속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트랜잭션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현재 SQL 플러스가 이 테이블을 대상으로 작업 중이면 이 테이블의 내용은 지금 현재 SQL 플러스만 변경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SQL 디벨로퍼에서 똑같은 테이블에 접속을 해갖고 조작을 하려고 하면 막혀 있습니다. 대기 중. 왜? 아직 작업 안 끝나서. SQL 플러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어떤 값을 이렇게 수정해 놨어요. 근데 이 SQL 디벨로퍼가 접속해갖고 이 값을 갑자기 수정해버리면 이 녀석 작업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작업 단위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이 다르면 작업 단위가 달라요. 트랜잭션 범위가 다른 거라서 이때 내가 작업을 다 끝냈다면 커밋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SQL 디벨로퍼에서도 나도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했다. 그럼 이 쿼리를 딱 전송을 하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료가 안 돼요. 왜? SQL 플러스가 아직 작업 중이니까. 다른 접속에서 그 자원, 해당 자원,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 중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커밋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작업이 끝났다면 커밋을 딱 해주면 잘 봐요. 그러면 얘도 진행이 되죠. 물론 지금 같은 번호가 들어가니까 여기 보시면 제약 조건, unique constraint 제약 조건에 위배되었다 해서 저장이 안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3번을 저장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임꺽정으로 이번에 삽입이 됐죠. 마찬가지로 SQL 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목록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 임꺽정 3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얘도 조회만 되는 거지 수정된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3번까지 들어갔거든요. 분명히 3번이 들어갔어요. 근데 SQL 플러스에서는 안 보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트랜잭션을 마무리해 준다. 커밋. 그러면 다시 SQL 플러스에서 조회했을 때 3번 임꺽정까지 보이게 됩니다.